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 개론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빠르면 내년부터 제네시스에 반도체 칩을 탑재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엔비디아에서 반도체 칩을 사서 탑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GPU 반도체 절대 강자 엔비디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2017년 MIT에서 가장 똑똑한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에서 앞서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율주행 솔루션 중에서 데이터를 분석 처리하는 연산 속도는 자율주행 최강자 테슬라의 2배 이상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엔비디아 반도체 칩을 사서 제네시스에 탑재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7월에 인텔을 추월하더니 지난 8월에는 시가총액 3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삼성전자를 추월, 새로운 반도체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어떤 회사입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또한 어떤 회사입니까? PC에 보면 MS와 인텔 인사이드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인텔은 한때 미국 반도체 시장 90%를 차지했고 외계인이 와서 반도체를 설계해 준다고 할 만큼 기술 혁신을 이룬 회사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RTX 20 시리즈는 TSMC 12나노 공정에서 생산을 했는데 이번 RTX 30 시리즈는 삼성전자 8나노 공정에서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인텔과 삼성전자를 추월하고 10년간 주가가 40배 오르고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비메모리 반도체 GPU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GPU는 그래픽 처리 장치로 주로 고화질 영상이나 고사양 게임을 구동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동사는 1990년대 PC 보급과 함께 PC 게임이 성장하면서 함께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2010년대 들어와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태블릿 PC 보급이 확대되고 PC 판매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새로운 반도체 제국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GPU가 게임 내 그래픽 구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CPU처럼 연산 장치에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엔비디아의 수익과 가치를 견인하게 되고 인텔과 삼성을 추월하고 주가가 10년간 40배 오르는 성장 동력이 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CPU와 GPU는 계산과 추론이 가능한데 엔비디아의 GPU가 인텔의 주력 CPU를 추월하고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GPU를 CPU가 맡았던 연산에 사용함으로써 연산 기술을 향상시키는 GPGPU 기술이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되었고 앞으로도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CPU와 GPU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CPU는 중앙처리 장치, GPU는 그래픽 처리 장치, 둘 다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지만 일하는 방식은 약간 다릅니다. CPU는 직렬 처리 방식이고 GPU는 병렬 처리 방식입니다. CPU는 천재의 머리를 가지고 빠르게 일하는 일꾼 한 명이 일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GPU는 천재는 아니지만 공부 잘하는 우등생 수십 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00개의 문제를 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CPU는 1번부터 1000번까지 순차적으로 1000개의 문제를 일일이 풀어야 합니다. 반면에 GPU는 CPU처럼 천재는 아니지만 우등생 1000명이 달려들어서 한꺼번에 문제를 풉니다. 아무리 CPU가 천재라고 해도 수많은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CPU와 GPU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데이터 분석 처리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GPU 가속기 개념이 도입되고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GPU가 엄청 팔리기 시작합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액 비중이 2015년 7%에서 2020년 27%로
엄청 성장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GPU는 올해도 내년에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방향성을 결정하고 가장 중요한 주가 상승 결정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 성장 동력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에 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훈련하는 이유는 이를 응용하고 추론을 해서 실전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훈련하는 영역보다는 응용하고 추론하는 영역에서 더욱 강점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바로 연산 속도입니다. 수시로 빠르게 변화하는 주위 환경에 맞춰서 최적의 명령을 빠르게 내려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응용과 추론 영역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세돌과 인공지능의 바둑 대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그동안 바둑 대회에서 있었던 수많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수를 보고 저장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사람처럼 생각하는 능력, 응용과 추론을 해서 정해진 시간에 최적의 조합으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당시에 이세돌이 한 판을 이긴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계란 약점을 이용해서 편법을 활용하고 인공지능을 혼란에 빠뜨리고 이긴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인공지능 알파고는 그때보다 훨씬 더 고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에서 말하는 GPU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GPU는 CPU의 두뇌를 더 빠르게 하는 보조 역할을 했지만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GPU가 CPU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CPU는 처리하는 데이터 용량을 증가시키려면 서버를 계속 늘려야 하지만 GPU를 이용하면 한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이 늘어나서 비용이 저렴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두뇌가 수십억 개의 뉴런이 동시에 신호를 주고받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받아들이면서 학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하고 다음 일을 처리하는 CPU는 역부족이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GPU가 인공지능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2011년 딥러닝 권위자인 스탠포드대 앤드류 응 교수는 CPU 2000개가 필요했던 연산을 엔비디아 GPU 12개로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의 새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2012년 인공지능이 얼마나 이미지를 잘 학습해서 인식하느냐를 테스트하는 이미지 넷 챌린지에서 엔비디아 GPU를 사용한 토론토 대학교 팀이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고 2013년에는 400개 대학 팀 중에서 300개 팀이 2014년에는 400개 팀 모두가 엔비디아 GPU를 사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엔비디아는 GPU를 이용한 자율주행 차량 패키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현재 테슬라, 아우디, 벤츠, 볼보 등 대다수 업체가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PX 연산 모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자체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차량 제조 능력이 없는 엔비디아가 차량을 외부에서 들여와서 해당 차량에 자율주행 플랫폼을 올렸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개발할 능력이 없는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도 엔비디아 드라이브 PX를 사용하면 충분히 자율주행차를 직접 구현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상 새로운 반도체 제국 엔비디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개론, 오늘의 핫 포인트입니다. GPU 반도체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분야에서 한 발 앞서가고 있는 엔비디아. 새로운 반도체 강자로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